오늘 원장님들께 소개시키고자 하는 논문은 친수성의 표면인 NH 설페이스와 SA 설페이스의 어떤 임상적인 유용성을 비교 분석한 실험 연구가 되겠습니다. 세컨더리 스테빌리티를 빨리 올려줄 수 있는 친수성의 표면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그 가설에서부터 이 연구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준 원장입니다. 오늘 원장님들께 소개시키고자 하는 논문은 오스템의 친수성 임플란트 중에 하나인 BA 혹은 하이오센 제품으로는 NH 표면의 임상적인 유효성에 대해서 소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스플릿 마우스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 방법을 알아야 이 논문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임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잘 알 수 있거든요. 스플릿 마우스라는 연구 방법은 치과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한 환자에게서 좌우 혹은 인접한 부위에 서로 다른 술식과 재료를 적용을 해서 그 술식의 임상적 유용성과 효용성을 알아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라고 함은 어떤 술식이나 재료를 적용함에 있어서 술자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결정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본 연구에서는 오른쪽 왼쪽을 나누진 않았고요. 최소한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한쪽에는 NH 설페이스, 한국에서는 우리가 BA라고 부르게 되는데, 즉 친수성의 표면인 NH 설페이스와 SA 설페이스의 어떤 임상적인 유용성을 비교 분석한 실험 연구가 되겠습니다. 2개의 임플란트를 서로 다른 표면을 가진 SA와 NH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겠고요. 수술한 직후 그리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까지 매주 간격으로 ISQ 밸류를 측정을 합니다. 이 ISQ 밸류를 매주 측정을 해서 이 임플란트의 어떤 안정화 계수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나쁜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전반적인 ISQ 밸류는 굉장히 높게 잘 얻어졌습니다. 두 그룹 간에, 즉 SA를 식립한 그룹과 NH 혹은 BA 표면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그룹과 그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성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좀 재미있게 볼 건 2주와 4주를 거치면서 SA 그룹에서 있어서는 ISQ 밸류의 약간의 그런 드로핑, 즉 ISQ 밸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던 반면에 NH 표면 혹은 BA 표면에 있어서는 ISQ 밸류가 떨어지는 거 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또한 떨어지는 것 차이가 큰 임상적인 유용성은 없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보여지지만, 이런 작은 차이들이 임상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임플란트의 스테빌리티라 함은 초기 고정력과 세컨더리 스테빌리티, 즉 2차 고정력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임플란트 식립할 당시에 임플란트의 나사상과 잔존골 사이에서 얻어지는 기계적인 결합력을 말하게 되는 거죠. 세컨더리 스테빌리티는 임플란트 주변에 뉴본 포메이션이 생기면서 얻어지는 고정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임플란트 식립 이후에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없어집니다. 0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 이유는 처음에 오스테오클라스트들이 와서 잔존골을 흡수시키면서 리모델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임플란트 디자인에 의존을 하게 되지만 결국 최종적인 스테빌리티는 세컨더리 스테빌리티에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감소하고 세컨더리 스테빌리티가 증가를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스테빌리티의 딥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그 타이밍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세컨더리 스테빌리티를 빨리 올려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거든요. 따라서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동일하다면 세컨더리 스테빌리티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임플란트 표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즉 임플란트 토탈 스테빌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디스커션 파트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왜 이 친수성 표면이 초기에 그런 스테빌리티의 딥이 없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 연구들에서 알려진 것처럼 하이드로필릭 설페이스, 즉 친수성 표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주변의 블러드 클럿이 훨씬 더 빨리 안정화되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안지오제네시스,
새로운 블러드 베슬이 빨리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뉴본 포메이션에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죠. 친수성의 NH 임플란트 표면이 훨씬 초기의 골 반응을 좋게 가져갈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디어트 로딩이나 얼리 로딩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고, 골질이 안 좋은 환자나 혹은 어떤 이뮨적인 문제가 있는, 즉 면역학적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좀 더 예지성 있는 결과를 보일 수 있는 임플란트 표면이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태리에 있는 달라리코라는 교수님이랑 같이 했는데요. 달라리코 교수님은 오스템, 유럽 쪽의 KOL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저랑 같이 작성했던 논문이 되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논문을 또 냈습니다. 이건 2019년에 출간된 논문인데요. NH라는 표면, 즉 BA 임플란트가 친수성을 통해서 초기 고정력이 굉장히 높게 잘 얻어졌다고 한다면 굳이 6주를 기다리지 않고 4주 로딩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이드로필릭 설페이스를 가지는 NH, BA 설페이스를 가지고 얼리 로딩을 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논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연구는 비교 연구가 아니고요. 즉 친수성 NH 표면을 가지고만 쭉 시행을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식립 당시의 ISQ 밸류 1주, 2주, 3주, 4주째까지 ISQ 밸류를 체크를 했고요. 그러니까 ISQ 밸류가 75 평균적으로, 그리고 하악에서의 식립 당시의 평균 ISQ 밸류가 약 80 정도로 굉장히 높게 얻어지는 케이스에서 이런 4주 로딩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연구에서 봤던 것처럼 1주, 2주, 3주를 지나면서 4주째까지 ISQ 밸류의 어떤 감소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4주 로딩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연구에서의 결론은 친수성 표면의 임플란트가 초기에 임플란트 실패들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문의 내용들이 원장님들이 실제 임상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